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LJR 학생의 숙제를 좀 봐주려고 합니다. 뭔가 바뀐 점들이 있어요. 일단, 글쎄요. 좀 고리타분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두 가지 믿음을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께 일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실제로 변화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두 가지 믿음 중에 첫 번째 게 흔들리고 그리고 그게 변할 가망이 없어 보인다면 제가 먼저 수업을 계속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학생이 숙제를 제대로 한다는 거에 믿음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믿음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제가 더 봐주는 시간이나 그런 시간들이 아껴지고 그만큼 학생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제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에게 가정법을 조금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배우는 과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를 통한 어,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글쎄요. 결과값 도출이랄까? 학습이 있겠죠. 학습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가 아닌 경우에는 암기를 바탕으로 그냥 시험으로 바로 돌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시험 끝나고 망각이 됩니다. 이건 틀린 과정이에요.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암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식 축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맞는 과정이고요. 저는 전적으로 이걸 하는 편이고 지금 이 부분까지 전 수업 시간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편이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만들어 놓은 숙제는 지금 아마 암기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을 거고 있다. 시간 있으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거칠 거예요, 훗날. 하지만 그 시험이 끝난다고 해서 망각이 오는 게 아니라 지식 축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걸 위해서 가정법 쪽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조금 같이 보도록 하죠. 숙제를 조금 추가해주고 싶어요. 숙제를 보는 시간보다 제가 이걸 추가해주는 시간을 조금 비중을 주고 싶은데 오늘 수업이 아니라 숙제 첨삭에서는 볼게요.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가정법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가정법 문제라고 해서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것들 있죠. 정확히 여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봐봐요. 그냥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뭐야? 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있네요. 문법 3권의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얘기로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트에서 찾으면은 가정법 과거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이거를 아니야 이거 말고 순차적으로 보여줄게요. 여기 보면은 중산 문법 여기 어딘가에 가정법 과거도 있겠지. 이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들이에요. 얘를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 just think then go잖아요. just think then do에서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라고 치면은 나올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나온 것들을 제가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가정법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저희가 풀고 여기에서 학생이 가져가면 좋을 만한 것들을 싸그리 다 캐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문제집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블로그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 중에 가장 선생님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문제들은 정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거예요. If I were rich, I could buy the car. 이런 거예요. 이걸 영작해 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요거 내가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문장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좋은 거예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부담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 만들어서 틀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들이 똑같은 문장이 돌고 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의 경우에 이걸 모르고 학창 시절에 몰라요. 그래서 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시험을 봅니다. 근데 학원을 가면 뭐가 좋다? 이런 걸 대비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든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제가 줄게요. was도 돼요. 이게 왜 두 개가 다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줄 건데 If I were rich, I could buy the car. If I was rich, I could buy the car. 너무 짧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다시 편성을 할게요.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찍어주면 되겠다.
If I were rich, I could buy the car. If I was rich, I could buy the car. 두 개가 다 답이 됩니다. 근데 왜 이런지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줄 텐데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 한국어 문장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은 학생에게 많은 문제를 주는 게 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를 봐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목표를 둡니다. 자, 왜 이게 두 개가 답안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I에 맞는 비동사는 am, was, been이다. 이렇게 되죠. am, was, will be, been이다. 가정법에서 were을 사용할 때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을 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if I were rich 도 되고 if I was rich 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진 않으니까 이런 설명을 다 달아주겠습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중요한 거지. 그걸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지만 if I were a bird, if I was a bird 중 무엇이 맞느냐 하면 무조건 if I were a bird가 맞다.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그러니 가정법에서 was랑 were 이 다 된다고 판단되면 그냥 were를 고르는 게 틀릴 확률이 없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무조건 맞추는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많이 볼 필요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보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수업에서 자꾸 하면은 기억한 만큼 망각하는 일만 계속 일어나요.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렇게 문제를 하나 만들어 둘 거예요. 그래서 if I were rich, I could buy the car. If I was rich, I could buy the car. 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야. 저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중 옳은 다음 괄호안의 단어들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만들게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넣고 여기에다가 was와 were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를 낼 거예요. 하지만 답은 고르면 안 돼요. 고르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답은 뭐다? 두 개 다 맞아요. 둘 다 맞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If I were rich, I could buy the car. If I was rich, I could buy the car. 둘 다 맞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하지만 만약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만약 가정법에서 were와 was 둘 중 하나를 고를 일이 생기면 그냥 were를 고르는 게 낫다. was를 써서 틀리는 경우는 있어도 were를 써서 틀리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이해를 도울 문장을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기록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 가르쳐 나갈 거예요. 이런 이해들이 조금씩 쌓이게끔 계속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을 저는 또한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축적되는 형태로서 계속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뭐가 안 되는 이유는 안 배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만큼 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막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온 거를 조금 보도록 할 텐데 잘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영상을 좀 보자면은 얼마나 했을까?
29분에 33초를 했어야 했구나. 숙제가 적지 않았나 봅니다. 20에 66이죠. 새 카드 개수가 20개라서 좀 힘들긴 했을 것 같아. 아이 미떡해. 자, 봐봐. 이게 지금 8시에 시작했어요. 그죠? 시작 시간 조금 빨라진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이전 거가 오늘 같은 날짜가 아니라 어제 왔던 것도 있는데 그거 어느 정도 되는지 볼게요. 7분 30초. 어제 미뤘나 그럼? 이거 뭐지? 미룬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지금 8월 3일이죠. 얘는 8월 4일. 왜 이렇게 20개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영상에 녹화가 안 되고 뒷부분만 나오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지금 보자면 29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줄게요. 29분 걸린 게 보이네요. 그동안 안 했던 걸 한꺼번에 처리해서 약간 기복이 있을 거야. 숙제 양의 기복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냥 꾸준히 매일 쳐내면 며칠 후면 그게 안정화되고 숙제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하는 걸로 갑니다. 다 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에도 그럴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마도 가정법 쪽에 힘을 제가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학원에서 어차피 그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험 범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쪽을 조금 힘을 실어줄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